할 내용은 정적분이고요. 부정적분하고 다른 건 부가 없죠. 그래서 정적분입니다. 미안해. 내용이 뭔가 하고 보면 우리 부정적분이 뭐였다? 부정적분이란 미분 거꾸로 한 거. 미분해서 fx가 되는 녀석. 그게 fx의 부정적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은 사실은 부정적분이랑 별로 관련은 없어요. 정적분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인테그랄 fx dx 이러면 이게 부정적분이잖아요. 이 인테그랄의 아래 위에다가 숫자들을 갖다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고요. 요 a를 아래 끝, 요걸 위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를 이제 적분 구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하면 이렇게 써요. fx 대괄호로 쓴 다음에 아래끝 윗끝을 여기 옆에다 갖다 쓰고요. 실제로 계산하는 건 부정적분에다가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건데 참고로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문자 f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아요. 어차피 둘이 뺄 거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교과서의 편을 좀 들자면 정적분의 정의라고도 나오는데 저 뒤에 가면 기본 정리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초등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 여러분의 선배들은 정적분의 정의가 졸라 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배우지 않거든요. 미적분에 가서 배워요. 축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이게 아니고요. 다른 거 길다란 거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요게 정적분의 뜻 아니면 정적분의 정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의 기호를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뭐 1에서부터 3까지 x제곱 dx 이렇게 생기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라고? 요 녀석의 부정적분 3분의 1의 x세제곱에다가 1에서 3까지니까 3분의 1의 3의 세제곱에서 3분의 1의 세제곱을 빼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27에서 1 빼면 26이다. 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산수하는 겁니다. 정적분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약간 골치 아픈 건 이런 거야. 이 산수를 도와줄 만한 몇 가지 것들을 설명할 텐데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는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살짝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얘기는 그래서 요 녀석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계산은 이렇게 할 거야. 값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겠어. 그냥 외우면 돼. 근데 도대체 요 녀석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기하학적인 의미.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는 fx가 x축 위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x는 a라고 보고 여기를 x는 b라고 볼 거야. 요 a하고 요 b가 요 a랑 b예요. 요 fx가 요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요 a에서부터 b까지 x라는 녀석이 야금야금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읽었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라는 건 x가 a에서 b로 야금야금 움직이는 거야. 약간 지렁이 움직이듯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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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 눈금처럼 이렇게 잘라질 텐데 요 잘라진 한 칸의 크기를 너무 조그마하니까 잘 안 보여서 약간만 과장해서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요 한 칸의 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dx라고 할 거예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다 라는 의미로 dx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 미분 맨 처음에 했을 때 평균 변화를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생겼어요. 이 델타 x는 요만큼 떨어진 거, 요만큼 떨어진 거.
거기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 극한을 보내면 이거 어떻게 표시했냐면 dx분의 dy 그랬거든요. 여기서의 d도 결국 델타 x인데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는 의미로 dx분의 dy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런 거잖아. 얘는 이만큼이었다면 얘가 이렇게 다가갈 거니까 요만큼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dx라는 건 x의 변화량이긴 한데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다라는 거고, 여기 써 있는 그 dx도 x가 a에서부터 b까지 야금야금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일 때마다의 아주 작은 변화량, 그걸 dx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니네 너무 조그맣게 그리면 안 보일까 봐 크게 그린 거야. 그래서 x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보면 그때 요 한 칸의 크기를 dx라고 할 거다라는 거고, 그럼 그때 x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dx인 거고, 그럼 요 점을 가지고 함수값 찾아보면 요 점의 y좌표가 뭐냐면 f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dx하고 fx하고 이거 두 개를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되죠. fx랑 dx를 곱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그 x는 여기 가만히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움직인다고. a에서부터 b까지. x가 여기에 있었으면 dx에 fx를 곱하면 요만한 직사각형인 거고, x가 여기에 있었으면 요만한 직사각형이 되겠죠? x가 여기에 있었으면 요만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x가 여기까지 오면 또 요만한 직사각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세요, 그런 의미예요. 이 인테그랄은 s를 늘어뜨린 거라고 그랬죠. 수학에서 s는 다 더한다는 의미거든요. 시그마. 그러니까 fx는 어떤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dx는 어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fx랑 dx, 세로 길이랑 가로 길이를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테그랄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적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적분이 나타내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x축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그래서 제가 요거 직사각형 이야기를 했는데 요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하는 게 원래 정적분의 정의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는 여기서는 안 배우고 미적분에만 가서 배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따위 기호가 왜 넓이를 나타내게 됐는지를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여기에 세로 길이, 여기 가로 길이, 그거 다 더하세요, 그런 의미고요. 실제로는 넓적하게 그래서 이만하게 생겼지만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점을 막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선을 막 이으면 면이 되는 거잖아. 이 선 하나하나의 넓이들을 다 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선의 폭 엄청 조그맣겠죠. 그 dx에 선의 길이, 이걸 fx라고 보면 결국 fx dx는 요 분필로 생겨먹은 요 납작하게 생긴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 각자를 의미하고 그거를 다 더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 얘기는 미적분을 할 사람들은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알아두시고, 미적분 안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넓이를 나타내는 거구나 인데, 다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미리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건 원래는 넓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생겼지만 문제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고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거랑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지금 fx가 x축 밑에 있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x는 a, x는 b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이거 가지고 정적분을 해보면 얘는 음의 값이 나와요. 정적분의 값이. 실컷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왜 음수가 나오냐면 dx는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요만큼의 간격이 다 dx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 집어넣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fx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 밑에 있으면 fx는 음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y좌표이기 때문에 이 fx가 음의 값을 가져요. 음수랑 양수를 곱하니까 음수고, 그걸 다 더할 거니까 역시 다 음수가 돼요.
그래서 계산 이제 좀 이따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적분의 값이라고 해서 항상 양의 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x축 위에 있는 녀석 가지고 정적분하면 양수로 나올 거고 x축 밑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정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올 거고. 오케이?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기껏 넓이라고 해놓고 나서 정적분 했더니 왜 음수냐? 밑에 있으면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아무도 끄덕끄덕하지 않았어. 예의상 보통 끄덕끄덕하지 않냐? 아무도 하지 않아. 이런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아 얘가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구나는 알아야 돼.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 정적분이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아하 x축 y는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구나. 알지? 알아야지. 이고요. 하나 더 답답한 소리를 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 기호가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이 부분의 넓이는 도대체 왜 부정적분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이걸 왜 요 따위로 계산을 할 거냐? 그 얘기도 할 건데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한 번에 이해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해하려 오도록 해야 돼.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멍 때리면 안 되지. 자꾸 그럼 너 앞머리를 내가 조금씩 더 짧게 자를 거야 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도대체 이 정적분을 왜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건지. 자, x축이 있고요. t축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y는 ft라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 중간에 어딘가를 x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할 거예요. 이거 왜냐면 a는 숫자고요. ft도 가만히 있잖아. 이 x가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 x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 부분의 넓이는 달라지겠죠. a는 가만히 있고 x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x가 작아지면 넓이는 작아지겠지. x가 커지면 넓이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x에 따라서 달라지는 넓이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요 sx라는 게 나타내보자면 이런 거죠.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t축이니까 a에서부터 x까지 t가 야금야금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게 dt, y좌표 ft.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서요.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이 넓이를 나타내고 싶은데 이거는 a에서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의 넓이 이거가 되겠죠. 에서 a에서 x까지의 넓이를 빼는 거야. 이 sx라는 건 a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요 x가 달라지는 건데 x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면 x 더하기 델타 x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x 더하기 델타 x까지의 넓이에서 a에서 x까지의 넓이를 빼면 요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될 거다 그런 소리인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요 길이가 델타 x인 거고 여기에 곡선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녀석이 될 건데 요 녀석 그림을 다시 보시면 밑에라서 보기 좀 불편하죠? 위에다 그려볼까요? 요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여기를 델타 x라고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여기는 수직이에요. 왜냐하면 x축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 t축에서. 그러니까 이건 수직인데 이 위에 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띠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지? 위에 있는 ft의 일부분을 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생긴 부분인데 이 곡선에서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여기 존재하죠. 뭐 그림마다 다르겠지만 최소값이라는 것이 존재할 거고
이 그림 나름대로 최대값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럼 최소값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약간 크겠죠. 최대값이 여기라고 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빨간색 최대값으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약간 작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보고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흰색 부분, 내가 구하려고 했던 이 부분은 소문자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클 거고 대문자 최대값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작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하고 얘는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 군데를 다 델타 x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m s x 더하기 델타 x 빼기 sx 나누기 델타 x 그리고 우변은 m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뭐 하고 싶어져야 돼요? 뭐 하고 싶어져야 돼? 뭐가 하고 싶으니? 극한 보내야지. 다들 내 눈을 피하고 있어. 어디 그래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를 다 달아주고 나면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s라고 써서 그런 거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s x 더하기 델타 x 빼기 sx니까 결국 얘는 s 프라임 x가 되더라 그 얘기야. 이거 도함수의 정의랑 똑같이 생긴 거라고요. h라고 쓰시면 원래 그냥 f 프라임 x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이 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잘 봐요. 원래 델타 x는 요만큼 떨어져 있었던 건데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점점 좁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x였고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야. 그래서 요 길이가 델타 x인데 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야금야금 줄어들면 이렇게 구간으로 잘라졌을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최소값이 이젠 여기로 옮겨가요. 조금 더 좁혀보면 뭐 최소값이 여기로 가고 최대값이 그대로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델타 x가 야금 좁혀지잖아요. 점점점 0이 되게끔 엄청 좁아지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결국 같은 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 위에 부분에 처음에는 이만한 곡선이었겠지만 그래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었겠지만 델타 x가 점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있거든. 더 좁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더 좁아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결국엔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같은 값이 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그 같은 값이 누가 되어갈 거냐면 왼쪽 편 경계에 있던 요 선분의 길이가 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이리로 가게 될 거니까. 근데 요 왼쪽 편 경계에 있는 이 하얀색 선이 누구였냐면 결국 x에서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fx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도 fx가 될 거고 요 녀석도 fx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원래는 요 사이에 껴있던 건데 왼쪽 거 극한 보내도 fx, 오른쪽 거 극한 보내도 fx. 그러니까 결국 사이에 껴있는 녀석도 fx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 프라임 x가 fx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건 이거지. sx는 뭐가 되는 거다? fx에다가 적분상수 c를 하나 더 더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죠? 근데 요 녀석 이 sx라는 게 뭐였냐면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 x에다가 a를 대입했다고 봐요. 여기다가 a를 대입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sa는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돼. a에서 a까지의 넓이잖아요. 실제로 빵인 거지. 그지? 그냥 여기다 a를 대입하면 이거고요. 얘가 값이 얼마냐면 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c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fa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sx라는 건
fx에서 fa를 빼는 게 되더라. 그런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sx를 다시 정적분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건 fx에서 fa를 빼는 거고, 요 x 자리에다가 이제 b를 대입하면 a에서부터 b까지 ft dt가 fb에서 fa를 빼는 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적분의 정의라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녀석은 책에 보시면 나와요.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했는데 한 줄 한 줄이 사실 약간 좀 앞에서 배웠던 애들을 끌고 와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이번에 한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다음에 또 까먹을 거야. 그때 가서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아마 이 정도를 뭐 증명하라거나 하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잘 모르겠다. 확신은 들지 않지만 제 기억 속에 떠오르진 않거든요. 아무튼 학교에서 뭐 서술형으로 이런 거 써봐라 이런 건 잘 안 나오겠지만 얘도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얘를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것만 책에 있는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더 딥한 설명하기 전에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쪽이니? 245페이지죠? 네, 보시면 정적분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귀엽게 하트 모양도 하나 있죠? 그 바로 밑에부터 갈게요. 하트 써 있는 거 밑에 함수 fx로 시작하는 데 있죠? 거기서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요거는 전제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에 대해서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a에서부터 b까지의 함수 fx의 정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옆에 파란색 보시면 어떻게 읽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바로 밑에서 여기서 a를 아래 끝, b를 위 끝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fx를 p적분 함수, x를 적분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빨간색으로 대괄호 이용해서 표시되어 있죠. 요것도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있는 거 아예 그냥 요 식 하나 표시를 좀 해둡시다.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야. 요거 부정적분 써놓고 아래 끝 위 끝을 한번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둘이 빼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246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같은 거 몇 개 나와 있는데 뭐 쓸데없이 예제가 웬일로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요 맨 밑에부터 보시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거든요. 칠판에. 그냥 눈으로만 좀 보면 요거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결국 이거죠. A에서부터 잘 안 보이네. 여러분 책으로 보세요. 파란색 곡선 보시면 SX라는 건 A에서부터 X까지의 넓이야. 그래서 그걸 SX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델타 S라는 것을 S에 X 더하기 델타 X에서 SX를 뺀 거다 그랬죠. 그거 이제 그림에는 잘 안 그려져 있지만 A에서부터 X까지라고 보고 요 바로 옆에 X 더하기 델타 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에서부터 X 더하기 델타 X까지의 넓이에서 A에서 X까지의 넓이를 뺀 거. 그걸 델타 S. 요 부분을 지금 델타 S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밑에다 그려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A에서부터 X까지고 여기는 X 더하기 델타 X. 그러니까 요 길이가 델타 X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A에서 X 더하기 델타 X까지 A에서 X까지를 빼서 남긴 게 요거다라는 거고 요 부분의 넓이 자체는
최소값의 델타 x 곱한 거, 최대값의 델타 x 곱한 거, 그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고, 이걸 델타 x로 다 나눠서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요 녀석을 극한을 보냈다고요. 0보다 크냐 작으냐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 녀석을 극한을 보내서 살펴보면 요 놈도 fx가 될 거고 요 놈도 fx가 될 거다라는 거야. 최소값도 결국 fx, 최대값도 결국 fx가 될 거라서 사이에 껴있는 s'(x), s'(x가 결국 fx가 될 거다. s를 미분한 게 fx가 될 거다. S'이 fx가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sx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a 대입해보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 b를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고 걔가 바로 이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했던 거고요.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가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바이블 포인트 표시 좀 해두세요. 정적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넓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깨알같이 요것만 좀 표시해둘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넓이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 왜 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fx가 x축 밑에 있었으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로 나올 거예요. 음수를 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저 부분만 좀 표시를 해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방금 설명한 거고요. 말한 김에 그 뒤에 것도 보고 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사실은 저 다음 단원에 가서 나올 건데 안 아파? 다음 단원에 가서 나올 건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요 녀석은 결국 요것의 부정적분에다가 위에 끝을 넣고 아래 끝을 넣고 빼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떤 숫자로 나올 거예요. a, b가 숫자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뒤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요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당연히 f 위에 끝 f 아래 끝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x에 관한 식이 되겠죠. 이거 x잖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할 거냐면 이 대문자 fx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문자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보자마자 뭐 할 생각해야 되냐면 미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분은 미분하는 거니까. 차이는 뭐냐면 적분 구간이 숫자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어차피 숫자 넣고 숫자 넣어서 뺄 거니까 결국엔 숫자가 될 거다 그 얘기야. 그죠? 근데 적분 구간에 미지수 x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될 거냐면 x에 관한 함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함수에 p적분 함수에 부정적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99%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이따 쓰라고 할 거예요.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야. 이건 적분 변수는 t로 보이지만 x 넣고 a 넣고 뺄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x에 관한 식이 될 거고요. 요거 x 가지고 미분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해보면 누가 된다? 요 놈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뭐 돼요? 얘 미분하면 뭐 돼요? 누군가 듣고 있겠지? 지훈아! 이거 미분하면 뭐 되니? 이거 미분하면 뭐 돼? fx. 얘는 미분하면 뭐 돼? 0. 숫자잖아. 이거 미분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S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얘를 갖다 끼워 넣은 건데 250쪽에 보시면 250쪽 제일 위에 바이블 포인트에 보면 요 얘기 나와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x가 a, b 사이에 들어있을 때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건 숫자 아니고 x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걸 미분하면 fx 요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앞에 보면 뭐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다 됐고 그냥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정의 요 녀석이 뭐냐면 대문자 fx에서 대문자 fa를 빼는 거니까 이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요 놈을 이걸 적분한 게 이건데 다시 미분하면 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fx 되고 얘는 숫자니까 0으로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요거 참고로 써두세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놈 미분하면 뭐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fx dx 미분하면 뭐 돼요? 0. 0. 왜 0? 숫자니까. 정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얘하고의 차이는 뭐라고요? 얘는 적분 구간에 x가 있고 얘는 적분 구간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결국엔 숫자이기 때문에 이놈을 미분해봤자 0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적분과 넓이 3번에 정적분과 넓이 써 있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위에 부분이냐 밑에 부분이냐 섞여 있냐 그건데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활용 가서 할 겁니다. 옆에다 10단원이라고 써두세요. 넓이 옆에 10단원이라고 써두시고요. 요거는 거기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도 어차피 거기 가서 풀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에 4번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어떤 관계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한 거고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정적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끌고 와요. 똑같은 걸 몇 번째 쓰는 건지 모르겠네.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는 결국 계산을 어떻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이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설명해야 돼서 약간 여러분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이것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길다란 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배워.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마치 배우는데 원래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은 관련이 없다고요. 출발도 따로따로야. 얘는 미분을 거꾸로 한 거. 얘는 넓이 구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것의 넓이를 구할 때 아까 제가 이만큼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은 그거. 그 과정을 거쳐 보니까 요거 넓이를 구할 때 부정적분이라는 걸 끌고 오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구나가 된 거야. 그래서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정적분이고 부정적분이라고 나중에 지어졌겠지. 아니 뭐 미분 거꾸로 한 걸 처음부터 부정적분이라고 말했겠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실제로는 넓이 구할 때 쓰게 되니까 이제 정적분을 구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하겠다가 되는 거고요. 그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고 제일 밑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져 있죠 책에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결국 이거예요. 이거 정적분의 정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맨 앞에 나와 있던 정적분의 정의랑 똑같이 생겼고 말로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지만 앞에서는 정의라고 해놓고 여기선 정리라고 해놓고 헷갈리게 하죠. 그냥 산수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새로운 기호니까 성질 몇 가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얼마다? 보지마!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면 뭐야? fx에다가 a에서부터 a까지잖아요. 그지? 그럼 얘는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빼는 거야. 얼마야? 0이겠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둘이 빼면 빵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아래 끝이랑 위 끝이랑 둘이 같으면 0이구나. 라는 거야. 그림에서도 기하학적인 의미도 뭐였다고? x축에 fx 이렇게 있는데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라고요. 없잖아. 선 하나잖아. 넓이는 빵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0이구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 이거 하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하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아래 끝이랑 윗 끝이 서로 자리를 바꾼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게 왜냐면 얘는 얘 나름대로 요 녀석의 부정적분에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둘이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얘는 원래 뭐였다고? 위에 끝 넣고 아래 끝 넣고 둘이 빼는 거라고요. 둘이 살펴보니까 어때요? 부호만 반대잖아. 그죠?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달면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끝이랑 밑 끝 자리를 바꾸면 그냥 마이너스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 부정적분에 나왔던 거 사실은 거의 그대로 부정적분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거니까 부정적분에 있던 거 가지고 다 끌고 올 건데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CFX dx 실수배하는 걸 의미해요. 우리 적분 변수가 지금 x거든요. 그러니까 이 c는 그냥 숫자인 거고요. 우리 부정적분 할 때 생각해 보면 이 c는 인테그랄 밖으로 보낼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적분도 결국 부정적분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이 c는 밖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c가 밖으로 나가고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x 더하기 gx dx. 부정적분 할 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떻게 했어? 그냥 다 따로따로 부정적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a에서부터 b까지 fx랑 a에서부터 b까지 gx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놈을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중요한데요. 요 녀석을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구간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무조건 합쳐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B까지. 적분 구간이 같아야 합쳐서 하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B까지 X제곱 DX랑 1에서부터 3까지 뭐 X세제곱 DX. 이건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1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으면 어쩔 거라고. 이거는 둘 다 구간이 1에서 2니까 1에서 2로 합쳐서 x제곱 더하기 x세제곱을 한 번에 적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을 계산할 때 내림차순으로 좀 바꿔서 다시 쓸게요. 실제로 이 녀석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4분의 1의 x 4제곱 3분의 1의 x 세제곱 여기에다가 1에서 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 여기다 2 넣은 거에서 여기다 1 넣은 걸 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거예요. 4분의 1에 이게 지금 어차피 얘랑 얘랑 따로따로 다 계산할 수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을 먼저 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 왜 마이너스 2야? 2의 왜 마이너스 2야? 미쳤나 봐. 그냥 2예요? 이 마이너스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거 한 거지? 한 30초 전으로.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통째로 2 넣고 통째로 1 넣고 둘이 빼면 약간 산수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거 따로 계산할 거야. 따로 하겠다는 건 4분의 1 뒤에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3분의 1에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부정적분 해봐서 알겠지만 개수들이 예쁘게 나오지 않죠. 이런 유리수 개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적분에선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 그냥 2만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운 좋게 정수로 나오지만 이건 유리수로 나오겠죠? 통분을 해야 된다고요. 1 집어넣어봐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야. 분모 12로 통분해야 되죠. 여기서 한 번 통분하고 여기서 한 번 통분해요. 그걸 뺄 거잖아요. 또 통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리수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요. 통분을 여러 번 한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미리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얘가 낫다고요.
얘가 실수를 할 염려가 좀 줄어요. 유리수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더러운 숫자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계산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게 정적분의 성질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면 어때? A에서부터 B까지 fx 곱하기 gx dx.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훈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못하지.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 할 때 없었잖아요. 정적분은 못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곱하기 적분은 없어. 정신 차려. 그지? 설마 내가 없다는 걸 냈을까 봐?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부정적분에 있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정적분에서 새로 추가된 몇 가지 성질을 보자면 이 적분 구간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적분 구간 때문에 생겨난 성질인 건데 이런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뒤에 B에서부터 C까지 fx dx가 따라와요. 그럼 얘는 한 방에 A에서부터 C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책에는 반대로 써 있을 텐데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A에서 C까지 정적분 하라는 걸 A에서 B까지랑 B에서 C까지로 찢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얘는 뭔데? FB에서 FA를 빼는 거잖아. 얘는 뭐야? FC에서 FB를 빼는 거야. 이거 둘이 더하면 알아서 FB는 사라지고요. FC 빼기 FA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P적분 함수가 똑같아야 되고요. 둘 다 fx니까. P적분 함수가 똑같은데 적분 구간을 살폈더니 A에서 B, B에서 C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도 돼. 그래프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A에서 B까지 넓이랑 B에서 C까지 넓이를 더하면 A에서 C까지 넓이가 되겠지. 그죠? 그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조심 아니지.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요 B가 A랑 C의 사이에 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다고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라고 했는데 뭐 1에서 10까지 하고 10에서 5까지 이렇게 하면 누가 남는다고? 그냥 1에서 5까지가 남는다고요. 알아서 F10은 그냥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면 이거 5에서 10을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1에서 10에서 5에서 10을 빼는 거야. 그래서 1에서 5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P적분 함수가 똑같이 생겼고 적분 구간이 연결되어 있으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 이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거야. 1에서 5까지 적분하랬는데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 fx가 달라. 식이 다르게 생겼어. 그럼 1에서 3까지랑 3에서 5까지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산수할 때 보면 나올 텐데 아무튼 적분 구간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추가되어 있는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렇게 뭘 물어볼 때마다 숙연해지는 거야. 진짜 반성하게 되니? 이거 뭐야? 이거는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고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이걸 이제 부르는 말로 이 녀석을 이제 짝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짝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항함수에서의 차수가 다 짝수들만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홀함수 이렇게 생각했죠. 차수가 홀수인 녀석들만 있거든요. 옛날 말로 이거 우함수라고 그랬어요. 역함수가 아니고 우함수, 요건 기함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요거 왜 얘기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는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적분이라는 건 넓이잖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넓이 똑같겠죠.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그지? 그럼 어쩔 거라고? 요것만 구해서 2배 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인 건 0에서부터 a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한 거랑 같아요. 그런 소리예요. 이건 넓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를 a라고 봐요. 그러면 얘하고 넓이는 당연히 똑같겠지. 그런데 이건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나오고 이건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올 거라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된다? 얘는 0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적분함수의 꼬라지를 보아하니 홀수차만 있을 수도 있고 짝수차만 있을 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적분 구간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a에서 a야. 적분 구간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렇다면 피적분함수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 피적분함수가 짝함수면 홀함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인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녀석들은 순수하게 홀함수거나 순수하게 짝함수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해야 돼? 4x 5제곱 빼기 7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적분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계산하시면 이걸 다 부정적분 해야죠. 3분의 2의 x 6제곱, 4분의 7의 x 4제곱, x 세제곱, 2분의 5의 x 제곱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거 다 집어넣어서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홀수 차인 애들끼리 먼저 모아요. 그리고 짝수 차인 애들끼리 따로 모아요. 참고로 상수항은 짝수차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요 놈만 유심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야. 홀수 차만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적분 해보면 얼마 될 거다? 어차피 0이 될 거다. 얘는 0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은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다? 0에서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1 dx 이렇게 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아니 실제로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x에다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이걸 2배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2 곱하기 2의 세제곱에서 0 빼는 건 뭐 의미 없고요.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걸 모르면 그냥 풀어도 되거든요. 풀어도 답은 나오겠지. 졸라 더럽겠지. 숫자 엄청 더럽겠지. 그리고 해보면 이렇게도 되긴 되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그냥 해보면 3분의 2의 x 6제곱이고요. 4분의 7의 x 4제곱이고요. 2분의 5의 x 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랑 2를 넣을 건데 여기 2 넣으면 2의 6제곱이야. 마이너스 2 넣어도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2의 6제곱이랑 똑같잖아요. 빼면 어차피 0이에요. 이거. 계산해봤자 어차피 0, 0, 0으로 다 없어질 거라고. 차수가 짝수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원래 피적분함수의 홀수 차인 녀석들은 어차피 정적분을 해보면 0이 될 거니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건 지워도 되지. 아예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보면 적분 구간이 절대값이 같네. 이 안에 있는 홀수는 그냥 다 지우고 출발하는 거야.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짝수 차인 녀석만 2배 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 이것도 느껴지는 건데 적분 구간에 한쪽이 0이 있으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빼는 게 0이잖아. 산수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보단 0에서 2가 계산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산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거 뭐죠? fx 더하기 a가 fx다. 이거 뭐야? 주기함수다. 주기함수.
그지? 이거 상학함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주기함수를 의미하거든요. 요 주기함수는 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값이 뭐 L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0에서부터 2a까지 정적분 한 건 얼마일 거다? 2L일 거다 그 얘기야. 실제로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주기함수라면 한 주기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적분 구간의 길이를 살펴서 그게 몇 주기인지를 보시면 돼요. 주기라는 건 똑같은 그래프를 복붙하는 거잖아. 반복되는 거거든. 그런데 정적분이라는 건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으면 정적분의 값도 당연히 똑같아요. 넓이가 똑같이 생겼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0에서 a까지 정적분 한 거나 a에서 2a까지 정적분 한 거나 값이 똑같을 거라고. 그냥 한 주기 옮긴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1에서부터 3a 더하기 1까지 정적분하면 얘 뭐 되는 거예요? 3l 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꼭 여기서 여기를 한 주기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라고 할 수 있잖아. 요만큼이 빠지겠지만 요만큼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정적분의 값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1에서 3a 더하기 1이면 3주기 돌아간 거니까 한 주기의 정적분 값에다가 3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칠판에 써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얘하고 얘는 새로 정적분 정의 때문에 새로 생겨난 거니까 기억하는 거고 이거는 부정적분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정적분으로 들어와서 새로 추가되는 건 첫 번째는 이거. 적분 구간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홀수 차인지 짝수 차인지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2배 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주기함수인 거. 이 정도인 거예요. 얘네들이 정적분에 들어와서 부정적분에 없던 건데 정적분에 들어와서 새로 생겨난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넓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앞 시간에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그냥 막 설명한 거라고요. 책으로 잠깐 가서 밑줄 몇 개 그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지? 52페이지부터인가 봐요. 중간중간에 내용은 읽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걸 다 밑줄을 그으면 책이 온통 형광펜 번쩍번쩍 거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할 건데 나머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52페이지에 5번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뭐 어디 딴 데 없고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요거 두 개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 갔니? 요거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디 찾아서 너도 잘 표시해봐. 안 보이나?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구나. 그냥 외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뭐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부정적분에 있던 성질이랑 똑같거든요. 보시면 뭐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블 포인트 안에 보시면 정적분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요거 세 개만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다 부정적분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기 분할된 구간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바이블 포인트 안에 요식 살펴볼 거고요. 말한 것처럼 지금 A에서부터 B까지를 A에서 C랑 C에서 B로 쪼갰는데 C가 꼭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임의의 세 실수 A, B, C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림이 약간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 C가 A와 B 사이에 있는 것처럼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256쪽 가서 보시면 요거는 밑줄 그을 건 아니고 눈으로만 확인을 할 건데 3번이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 방금 밑줄 그은 게 2번이었거든요. 분할된 함수의 정적분이었고
세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건데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것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분할된 녀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값 자체를 적분하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값을 미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미분하거나 적분해야 되려면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을 먼저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그냥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따로따로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밑줄 그을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여기 밑에 예제 하나 있죠. 56페이지 밑에 예제. 피적분 함수가 누구냐면 절대값 x 빼기 3이거든요. 칠판으로 볼까요? 예제 보면 절대값 x-3을 1에서 4까지 정적분하래요. 절대값 적분법이라는 건 없다고.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1에서 4까지 하라고 했지만 1에서 3까지랑 3에서 4까지로 나눌 거고요. 굳이 3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뭐다? 3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절대값의 부호가 결정이 나니까. 식이 결정이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냥 계산하는 거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라고 해서 다른 건 아닌데 저렇게 생긴 걸 다다음 시간에 엄청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4번 우함수와 기함수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짝함수, 홀함수 이야기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거 짝함수인 녀석, 요거 홀함수인 녀석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표시는 바이블 포인트 안에 가서 하겠습니다. 우함수라면 기함수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함수랑 기함수가 헷갈리시면 써두세요. 우함수라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짝함수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인 녀석이에요. 홀함수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표현법은 좀 써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옛날 말이라서 잘 안 쓰는데 바이블에는 여전히 이 말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같은 적분 구간 가지면 저거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5번 넘어가 보면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얘도 그림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똑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정적분을 할 게 아니라 한 주기에 해당하는 정적분만 잘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가서 바이블 포인트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주기함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랬을 때 1번하고 2번 둘 다 밑줄 그어 볼게요. 왜 시간이 없어? 예제가 지금 5개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제를 풀 시간이 약간 없어가지고요. 일단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문제는 여러분이 예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봤는데 너무 안 된다 싶으시면 다음 시간에 예제를 제가 따로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